세월이 흐르면 우리가 한때 깊이 엮였던 인연들이 다시 문을 두드릴 때가 있습니다. 한참 잊고 살았던 이름, 낯설 만큼 오래된 번호, 문득 떠오른 얼굴이 다시 삶의 문턱에 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마음 한켠에서 묘한 떨림이 일어납니다. 반가움과 동시에 어딘가 불편한 감정이 함께 밀려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순간을 단순한 우연이라 하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인연은 대부분 정리되지 않은 업의 찌꺼기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아직 다 녹지 않은 감정, 다 태우지 못한 미움, 혹은 다 풀지 못한 빚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업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기에 다시 같은 얼굴로, 같은 방식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오랜만의 인사처럼 보여도 그 안에는 과거의 미세한 집착과 미련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래된 인연의 귀환은 시험이 되기도 하고 깨달음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 인연을 다시 받아들일지 아니면 조용히 흘려보낼지에 따라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인연을 구속으로 삼지 않고 수행의 거울로 삼는다. 이 말은 곧 어떤 인연이 다시 찾아왔을 때 그것을 과거의 그림자로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15년 만에 연락을 받은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뜻밖의 연락 한 통으로 잊었던 감정과 미묘한 기억을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연을 통해 돌아온 관계가 언제나 다시 이어야 할 인연이 아님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모든 인연은 다 이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떠난 인연을 놓아주는 것이 가장 깊은 자비이며 가장 큰 수행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1편. 다시 온 연락, 멈춰있던 시간의 문. 은정 씨는 어느 날 퇴근길에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오래된 이름 하나를 보았습니다. 민석. 그 이름은 그녀의 가슴 속에서 아직도 낯설지 않은 울림을 가졌습니다. 그는 15년 전 젊은 날의 사랑이자 아픔이었습니다. 그 시절 두 사람은 세상의 중심이 서로인 줄 알았습니다. 모든 순간이 찬란했고 모든 꿈이 함께하는 미래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늘 마음보다 차가웠습니다. 서로의 기대와 욕심, 그리고 자존심이 부딪히며 사랑은 점점 상처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멀어졌고 시간이 그들의 인연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로부터 15년. 은정 씨는 결혼도 했고 아이도 키우며 묵묵히 살아왔습니다. 삶은 단단해졌지만 마음의 어딘가에는 여전히 작은 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금은 바로 미완의 감정, 끝내 정리되지 못한 인연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석의 메시지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잘 지내지? 문득 생각나서 연락했어. 은정 씨는 한참을 그 문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단순한 안부로 보였지만 그 속에는 어떤 감정이 숨어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답장을 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지워버릴까?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오래된 기억들이 조용히 깨어났습니다. 민석의 웃음소리, 함께 걷던 거리, 다투고 울던 밤. 그 기억들은 모두 색이 바랜 듯했지만 여전히 생생한 감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 감정은 반가움일까 아니면 미련일까? 그리고 마음속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또 다른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건 다시 풀지 못한 업의 부름이야. 불교에서는 이런 인연을 어변이라 합니다. 풀지 못한 감정, 해결되지 않은 관계가 다시 돌아와 마음을 흔들 때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마음이 남긴 빚의 흔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다시 돌아올 때 그대의 마음이 흔들린다면 아직 미련이 남아있는 것이다.
은정 씨는 그 말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이건 시험이야.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무는지를 보는 인연의 시험이야.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차분히 명상을 했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속 감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반가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사랑이었지만 지금은 이미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 인연을 다시 받아들이는 순간 그녀의 평온한 일상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 연락은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남은 인연의 정리라는 것을. 이제는 만나서 무언가를 이어가기보다는 그때 하지 못한 작별을 완성해야 한다는 것을. 그날 저녁 은정 씨는 짧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이네. 잘 지내길 바래. 그 한 줄로 그녀는 과거의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그 후로 민석의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그림자를 드디어 놓은 듯 했습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진정한 용서는 다시 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다. 은정 씨는 그 가르침을 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그를 용서하지 못한 게 아니라 놓아주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한 장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이 담긴 사진은 이제 아무런 아픔도 불러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젊은 날의 한 장면으로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은정 씨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 평안하길. 나도 이제 내 평화를 지켜가길. 그 순간 오래된 어변의 매듭이 천천히 풀려나갔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모든 인연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수행을 완성하기 위해 머물다 떠나는 것임을. 그날 이후 은정 씨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녀는 새벽 햇살이 비추는 창가에 앉아 차 한 잔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습니다. 그 한마디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깊은 해탈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인연을 통해 자신을 단단히 깨달은 한 사람으로 서 있었습니다. 2편. 반가움 뒤에 숨어있는 마음의 시험. 은정 씨는 민수에게 답장을 보낸 후 며칠 동안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이제 과거는 완전히 지나갔다고 그렇게 자신에게 다짐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난 어느 저녁 다시 민수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은정아, 오랜만에 얼굴 한번 보자. 밥 한 끼 정도는 괜찮잖아. 순간 그녀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단순한 안부일 수도 있지만 그 말 속에는 묘한 온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은정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오랜만이네. 잠깐 보자. 약속 당일 카페 문을 열자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는 여전히 익숙한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은정아, 예전이랑 똑같네. 시간만 조금 흘렀을 뿐이야. 그의 말에 은정은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켠이 이상하게 불편했습니다. 그가 건넨 말은 칭찬 같았지만 그 속에는 오래된 감정의 그림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서로의 근황을 나누며 웃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민수의 말에는 조금씩 다른 기운이 섞여갔습니다. 그는 직장 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그리고 요즘은 누구 하나 진심으로 내 편이 없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은정 씨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옛날처럼 그를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그래, 그땐 내가 그래도 민수를 제일 이해했었지. 그녀는 잠시 동안 그 감정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때 문득 마음속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정아, 이건 다시 들어서는 안 되는 길이야. 그 소리는 이성의 목소리였고
동시에 수행의 경계심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차가 입안에 닿는 순간 한 가지 깨달음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반가움이 아니라 미련의 환상이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을 정이라고 합니다. 정은 따뜻한 감정이지만 동시에 가장 깊은 번뇌의 문을 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별 없는 인연은 번뇌의 문을 연다. 감정에 끌려 인연을 다시 받아들이면 그 인연은 수행이 아니라 번뇌가 되어 나를 삼키게 됩니다. 민수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요즘 힘든데 잠깐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예전처럼 내 얘기 들어주면 좋겠어. 은정 씨는 그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말이 나쁜 의도로 들리진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속 어딘가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돕는 건 괜찮아.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그녀는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그 불편함은 미움이 아니라 다시 상처받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었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다시 연결되기 위한 인연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단단해졌는지를 시험하기 위한 인연이라는 것을. 그날 집으로 돌아온 은정 씨는 차분히 명상 자리에 앉았습니다. 숨을 고르고 마음을 들여다봤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감정이 흔들렸지만 그녀는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그대로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반가움이 아니야. 이건 내 안의 업이 흔들리는 거야. 그녀는 그렇게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해받고 싶던 옛날의 자신, 사랑받지 못해 울던 자신이 그의 연락을 통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은정 씨는 그 마음에게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너를 위해 울지 않을 거야. 그날 이후 그녀는 민수의 연락에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지혜로 그 인연을 바라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부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인연이 다시 번뇌로 돌아가지 않게 하소서. 내가 분별로서 이 마음을 지키게 하소서. 며칠 뒤 민수는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요즘 바쁘지? 잠깐만 도와줘. 은정 씨는 천천히 답장을 썼습니다. 미안하지만 이제는 내가 나를 먼저 돌봐야 할 때야. 그 말에는 단호함보다 자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상대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더 이상 자신의 평화를 잃지 않기 위해 그 인연의 거리를 분별한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으로 인연을 맞이하면 번뇌가 생기고 지혜로 인연을 대하면 수행이 된다. 그날 밤 은정 씨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반가움은 마음의 문을 열지만 그 문을 통제하지 못하면 번뇌가 들어온다는 것을.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감정으로 인연을 맞지 않겠습니다. 지혜로 인연을 바라보고 자비로 보내겠습니다. 그 다짐은 단단했고 고요했습니다. 은정 씨의 마음속에서는 이제 반가움이 아니라 분별의 등불이 켜졌습니다. 그 등불이 그녀의 마음을 비추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그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3편. 과거의 인연이 현재를 흐리게 할 때. 은정 씨는 민수의 연락을 끊은 후 잠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묘한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냉정하게 굴었나? 그래도 힘들다는데 한 번쯤은 도와줄 수도 있었잖아. 그녀의 마음속에서 죄책감과 연민이 번갈아 올라왔습니다. 그날 밤 은정 씨는 명상 자리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고르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까? 그 답은 곧 떠올랐습니다. 아직 과거의 인연을 완전히 놓지 못했기 때문이야.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예전의 민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좋았던 추억, 함께 웃던 시간, 그리고 그가 힘들 때마다 손잡아주던 기억이.
그 모든 장면들이 파도처럼 밀려와 현재의 평화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민수는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은정아, 진짜 미안한데 잠깐만 도와줄 수 있을까? 지금 너무 급해서 너 말고는 의지할 데가 없어.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은정 씨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과 이건 아니다라는 직감이 부딪혔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휴대폰을 내려놓고 차분히 숨을 고르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야. 불교에서는 모든 인연을 업의 흐름으로 봅니다.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모두가 과거의 업이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그 업이 닿을 때 자연스레 관계도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은정 씨는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도와줘야 한다는 의무감에 붙잡혀 있었고 그 마음이 바로 새로운 번뇌의 씨앗이었습니다. 은정 씨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저 사람을 돕고 싶은 걸까? 아니면 예전의 나를 잃지 않으려는 걸까? 그녀는 천천히 깨달았습니다. 이건 자비가 아니라 집착이구나. 그녀는 과거의 따뜻한 감정으로 인해 현재의 평화를 잃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인연을 붙잡을수록 현재의 마음은 흐려집니다. 그날 저녁 은정 씨는 작은 절을 찾았습니다. 불단 앞에 향을 올리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이 마음을 바로 보게 하소서. 도와주되 흐려지지 않게 하소서. 그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비는 상대를 위해 무조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둡지 않도록 밝히는 일이라는 것을. 그녀는 그렇게 기도하며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며칠 뒤 은정 씨는 민수에게 차분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미안해, 지금은 내 일을 도와줄 형편이 안 돼. 그렇지만 마음으로는 내가 잘 되길 기도하고 있어. 그 짧은 문장 속에는 지난 세월 동안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쓰며 울었습니다. 미안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붙잡고 있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어서였습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연은 맺을 수도 있고 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의 청정함이다. 은정 씨는 그 말을 곱씹으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청정한 마음으로 이 인연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했을 때 그녀는 알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민수를 향해 가졌던 감정은 연민이 아니라 미련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나는 과거의 인연을 붙잡지 않겠습니다. 그 인연을 통해 배운 것만 간직하겠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민수를 떠올려도 더 이상 가슴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인연으로서 자신의 삶을 비춰준 거울로서 그를 떠올릴 뿐이었습니다. 은정 씨는 다시 명상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호흡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맑아졌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 인연은 내 수행의 일부였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 민수의 연락은 더 이상 그녀의 마음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과거의 인연이 현재를 흐리게 할 때 그건 다시 집착이 되어 내 평화를 앗아가는 것임을. 이제 은정 씨는 과거를 향해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그 인연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그 말 속에는 미련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깨달음과 감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4편. 마음을 지키는 지혜. 은정 씨는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민수를 미워하지도 그리워하지도 않는데도 그의 이름이 떠오를 때마다 여전히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감정이 남아서가 아니라 습관처럼 마음이 반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내 마음을 지켜야 할 때다. 그날부터 은정 씨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부처님 전에 향을 피우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인연이 와도 내 마음을 어둡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짐 하나가 하루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은정 씨는 마음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누군가 예전처럼 부탁을 하거나 감정적으로 다가와도 이전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에서 작은 미소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조금은 평화를 배우는구나. 불교에서는 지혜로운 거리두기를 말합니다. 멀리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경계를 세우는 일입니다. 은정 씨는 그 의미를 몸으로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수의 연락이 오면 이제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행복을 위해 내 평화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은 냉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자비 속의 분별이었고 사랑 속의 지혜였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붙잡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지 않도록 놓아주는 것임을. 한 스님이 설법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연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 속에서 흘려보내는 것이다. 그 문장이 은정 씨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민수와의 관계뿐 아니라 자신의 과거 전부를 그렇게 흘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퇴근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던 어느 날 문득 은정 씨의 입가에 미소가 스쳤습니다. 예전 같으면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하며 괴로워했을 일도 이제는 이 또한 흘러가겠구나 하며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더 이상 불안한 동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짧게 명상을 하며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나는 내 마음을 잘 지켰는가? 그 질문에 솔직히 대답하는 시간은 그녀에게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 되었습니다. 은정 씨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아무리 고요해 보여도 작은 말 한마디, 작은 사건 하나에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그러나 동시에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흔들림조차 수행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제야 진짜 수행을 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누군가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경계를 세우고 그 경계 안에서 자비를 키워가는 일.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혜로운 자비였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동료가 물었습니다. 요즘 얼굴이 많이 편안해졌어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은정 씨는 잠시 미소를 짓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이제는 힘든 인연도 감사하게 생각하려고요. 그 말 속에는 수많은 고비와 눈물이 녹아 있었습니다. 불교에서는 경계 속의 평화를 최고의 수행이라 합니다. 밖의 세상은 결코 조용하지 않지만 마음속의 경계를 지키면 그 안은 언제나 평화롭습니다. 은정 씨는 점점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누가 연락을 하든 어떤 일이 생기든 그녀는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다짐이 있었습니다. 어떤 인연이 와도 내 마음을 어둡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평화는 아무도 흔들지 않는 고요 속에서가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그날 밤 은정 씨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이제 괜찮습니다. 미움이 사라진 자리에 자비가 남았습니다. 원망이 사라진 자리에 평화가 남았습니다. 그녀는 마음 깊은 곳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오랜 세월의 상처 위에서 피어난 연꽃 같았습니다. 흙탕물이 있었기에 그 안에서 자비의 꽃이 피어났던 것입니다. 5편. 악연을 회양으로 돌리는 마음. 시간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 무겁고도 복잡했던 인연도 어느새 바람처럼 흩어집니다. 은정은 민수와의 관계를 내려놓은 지 몇 해가 흘렀습니다. 한때는 그를 떠올리기만 해도 가슴이 저릿했지만 이제는 마음 한켠에서 잔잔히 스며드는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지인을 통해 민수의 근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고 가족과도 멀어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럴 줄 알았다며 속으로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은정의 마음에는 이상하게도 연민이 일었습니다. 그가 잘 되길, 부디 평안하길 바라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은정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드디어 그 인연을 회양의 마음으로 돌렸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악연을 자비로 돌리면 복이 되고 집착으로 붙잡으면 다시 업이 된다. 예전의 은정은 인연을 놓지 못했습니다. 좋든 싫든 끝까지 끌고 가야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노움이란 단절이 아니라 이해를 통한 회양이라는 것을. 그를 미워하는 마음도 원망하는 마음도 모두 자신을 해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은정은 그날 저녁 촛불 하나를 켜고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부처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 평안하길 바랍니다. 짧은 기도였지만 그 속에는 지난 세월의 고통과 용서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자비였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자유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불교에서는 회양을 공덕을 돌려주는 수행이라 합니다. 내가 닦은 선한 마음을 타인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은정은 이제 자신이 쌓은 평화를 민수에게 회양했습니다. 그가 더 이상 마음속 그림자가 되지 않도록, 업으로 남지 않도록. 그는 이제 그저 하나의 인연으로 마음 공부의 스승으로 남았습니다. 모든 인연은 이유가 있습니다. 좋은 인연은 기쁨을 주고 나쁜 인연은 깨달음을 줍니다. 은정에게 민수는 깨달음의 인연이었습니다. 그 인연을 통해 은정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붙잡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그저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남는 것이 아니라 수행으로 정화되는 것이다. 은정은 이제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인연은 나를 묶는 끈이 아니라 나를 깨닫게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의 끝에서 은정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지나가듯 그 인연도 결국 흘러갔습니다. 남은 것은 고통이 아니라 평화였습니다. 그 평화 속에서 은정은 자신에게도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어떤 인연이 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그날 이후 은정의 일상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새로운 인연도 생기고 낯선 기쁨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압니다. 모든 만남이 영원한 것은 아니며 모든 이별이 끝도 아니라는 것을. 모든 인연은 그저 나를 단련시키는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의 평화 속에서 은정은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돌아온 인연이 나를 흔들 때 그것은 나의 수행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은정의 삶은 다시 고요해졌고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녀가 배운 것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모든 인연이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어떤 인연은 붙잡음으로 완성되고 어떤 인연은 놓음으로 완성된다는 것.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자비는 모두를 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놓아주는 데 있다. 그 말씀처럼 우리는 때로 사랑보다 놓음이 더 큰 사랑임을 배워야 합니다. 붙잡으려는 마음은 결국 집착이 되고 놓아주는 마음은 공덕이 됩니다. 은정은 그 깨달음을 통해 과거의 모든 상처를 공덕으로 돌릴 수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시점에 과거의 인연이 문을 두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반가움보다 먼저 마음의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 인연이 다시 온 이유는 미련이 남아서가 아니라 배우지 못한 마음의 숙제가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 숙제를 지혜롭게 마무리할 때 인연은 더 이상 번뇌가 아닌 수행이 됩니다. 이 법문을 듣는 당신에게도 그런 인연이 있을 것입니다.
오랜만에 연락 온 누군가, 다시 시작하고 싶은 관계, 혹은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인연은 감정으로 맞이하면 번뇌가 되고 지혜로 맞이하면 수행이 됩니다. 놓아야 할 인연을 붙잡지 않고 떠나야 할 때 떠날 줄 아는 사람, 그가 바로 수행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모든 인연에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다했다면 조용히 회양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우리 삶을 가볍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악연도 결국 자비로 회양할 수 있습니다. 미워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다만 깨닫고 흘려보내면 됩니다. 그때 인연은 더 이상 나를 묶는 사슬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킨 인연이 됩니다. 이제 은정의 이야기를 마치며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모든 인연은 당신을 깨닫게 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 인연이 아팠다면 그만큼 당신은 깊어졌다는 뜻입니다. 그 인연이 떠났다면 그만큼 당신은 자유로워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마음을 다스리고 인연을 지혜로 바라보십시오. 그 순간 삶은 수행이 되고 인연은 복이 됩니다. 끝으로 부처님 말씀 한 구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모든 인연이 고요해진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당신께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가 항상 함께하길 기원드립니다. 모든 인연이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